목조 농막이 많은 이유로는 상당히 그 목재가 가벼운 재료라는 거죠. 비중, 밀도 대비 상당히 강도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하우스로도 많이 짓죠. 목조 주택을 짓게 된다면 평당 7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매번 저희가 전시에 참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단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주택의 수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전에 뭐 70년대, 80년대 지어졌던 품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목조주택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건조가 잘 된 제품들이 인증을 받아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구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내화 문제입니다. 이 목재를 구조재로 쓸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화 구조재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내화 구조체로 만드는 방법은 안에 골조를 넣고 바깥에 이제 석고보드로 마감을 한다든지 불연재를 좀 활용을 해서 목재를 숨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재가 숯이 되지 않습니까? 태우면. 근데 그 숯이 안에까지 불꽃이 번지는데 막아주는 또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큰 건물 세울 때 목재로도 많이 설계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불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타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 탄화층 설계를 더 추가로 두께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철골조보다 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부분인데요. 사실 목재만큼 단열성이 뛰어난 자재는 없습니다. 열존들이 아주 뛰어난 자재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단열재들이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글라스홀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성 우레탄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단열 부분도 품질이 담보되는 매뉴얼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약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 목조주택을 짓는데 이런 성능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고 하시면은 품질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목조 농막이 많은 이유로는 상당히 그 목재가 가벼운 재료라는 거죠. 비중, 밀도 대비 상당히 강도가 있는 제품이고요. 실제로도 압축 강도로만 따지면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중을 많이 받는 뭐 기둥이나 이런 데에는 가장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하우스로도 많이 짓죠. 바퀴를 달아서 트레일러 하우스로도 지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목재가 가볍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공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근으로 용접을 해서 무겁게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르기 쉽고 못을 박아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가공으로 되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목조 농막이 다른 재료보다는 조금 더 선호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은 없고, 단점보다는 조금 농막을 지으실 때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던 게 이제 기초 부분입니다. 대지가 평평한 곳에 놓여져야 되는데 기초 부분이 좀 부실하다 보니 수평도 안 맞게 되고 그냥 땅 위에 놓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든 목조주택이든 반드시 기초가 좀 튼실해야 이 주택 자체가 더욱더 성능이 높아지고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조주택을 가성비 있게 지으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포인트, 어디에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있는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농막이라든지 뭐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목적과 가족 구성에 맞게 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재를 선택할 때도 모든 비싼 자재를 다 쓰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을 초과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중점으로 나는 거실이 좋아, 아니면 나는 외장재를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자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를 좋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목조주택을 짓게 된다면 평당 7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조금 더 저렴하게 지으신다면 650만 원, 그리고 뭐 중목구조로 짓는다면 7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품질이 좋고 오래 쓰실 수 있는 집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30평대면은 약 2억이 넘겠죠. 예. 목조 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콘크리트 주택과 목조 주택을 제대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단가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에 따른 성능이 다른 것 같아요. 건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는 상당히 훌륭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처마를 길게 뺄 수 있는 그런 슬라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벽체로서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양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체에 완벽하게 이렇게 무해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셨으면 하고요. 목조주택은 반면에 패널라이징이라든지 프리컷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공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생각을 했을 때는 목조주택도 그런 장점이 아주 두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을 비교할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옥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을 딱 들어가게 되면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서 있는 나무와 이 한옥 안에 서 있는 기둥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출되어 있는 석가래를 보더라도 뭔가 나무의 가지를 연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조재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된 요소들은 다 자연의 그런 어떤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고 또 인간에게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만큼은 반드시 목재로 지어서 좀 자연의 느낌을 같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